네, 안녕하세요. 아마로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분양이나 KB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실습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사이트를 열어 놓았는데요. 네 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음 보는 지역들을 분석해 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청주시에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사이트는 이제 네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나무위키, 그리고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 아파트 실거래가 이 네 가지 사이트입니다. 첫 번째로 나무위키를 선정한 이유는 다양한 검색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주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청주시에 대한 일반 현황들을 간단하게 그리고 그 거주민들 위주로 알 수 있는 정보들도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래를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개요가 나오는데 개요의 인구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리, 그리고 도시의 구조, 교통, 경제, 그리고 교육, 문화, 이러한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무위키 사이트를 활용하면 모르는 지역도 청주에 사시는 분만큼 혹은 그 이상의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쭉 내려서 한번 간단하게 스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청주는 4개의 구로 분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 상당구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인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구는 지금 20년 4월 기준 84만 명으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84만 명이라는 게 사실 광역시를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 숫자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창원시의 뒤를 이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적 위치가 세종시와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출범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시 구조, 뭐 본시가지, 구도심, 최근 개발 지역 이런 것들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중요한 교통, 그리고 경제, 산업, 일자리 이런 내용들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권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영화관, 뭐 문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깔고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호갱노노에서 이렇게 줌 아웃 해가지고 한반도 남한에서 청주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주는 충청북도에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청주는 충청북도 중에서도 약간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쪽에 이제 커서를 갖고 오면 4개의 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이 왕관이 쓰여져 있는데 이 왕관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회수가 많아서 왕관이 쓰여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동별로 그리고 아파트별로도 그 화면에 조회수가 높은 것들을 표시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으로 펼쳐질 때도 왕관이 씌어져 있는 곳과 아닌 곳으로 나눠집니다. 왕관이 있는 곳은 복대동, 산남동, 용암동 이 3가지네요. 복대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흥덕구 안에서도 지회 2차 그리고 슬립 상권이 있는 백화점이 있고 또 솔밭중학교라는 학군이 좋은 입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왕관이 있는 것 같고요. 산남동은 이제 법원이 있는 지역이고 나름의 택지고 조금 연식은 오래됐지만 아이 키우기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용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남지구가 입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조회수가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부동산 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라서 종종 접속해서 많은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뭐 지역 분석, 아파트 분석, 빅데이터 지도, 경제 지도, 뭐 빅데이터, 수요 입주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 참조하기가 좀 어렵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좀 간단한 내용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물량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입주에서 충북 청주를 확인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가장 입주가 많았고 19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도 입주가 많은 편이고 21년 적정, 22년 적정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 빨간 선은 인구 대비해서 적정 수요량이 이 정도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어도 그 세대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지역과 빠지는 지역은 유입되는 지역은 이 빨간 선이 좀 더 위로 올라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빠지는 지역은 좀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동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는 뭐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분석 탭에서 간단하게 개요를 확인하는 편이고요. 사실 이 지역 분석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충청북도를 클릭하면 청주시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분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기 충청북도에 충주, 청주, 제천, 음성 네 가지 시가 같이 나오는데 청주가 인구가 많고 대표되는 도시다 보니까 이게 거의 청주의 그래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 충북 멀티 차트를 그러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시장 강도, 시세, 거래량, 수요 입지, 미분양 이 네 가지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장 강도 외에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클릭해주면 밑에 그래프들이 생기는데 지금 가로축은 연도고 세로축은 각각의 지표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매매 시세가 올랐다가 전세시도 같이 올랐다가 15년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그래프 그리고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죠. 그리고 밑에는 계약 이제 거래량인데 거래량을 보면 이제 위에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는 매매 거래 이 어두운 실선이 그 임대 거래보다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다시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꺼려하기 때문에 매매 거래보다는 임대 거래가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그러다가 임대 거래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매매 거래는 감소하게 되면 결국 이 두 개가 그 전세가 상승이라는 작용을 일으켜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러한 지역의 형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9년, 18년은 임대 거래가 점점 증가하면서 그만큼 전세가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그 연별 입주 물량을 표시한 그래프인데 이 위에 매매 시세와 이 입주 물량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정량보다 좀 더 높게 되면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고 하락하고 조정받는 시간을 걷게 되고 지금 18년 입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매매가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분양 그래프인데요.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미분양이 감소할 때는 매매가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매매가가 감소할 때는 미분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미분양이 급감하면서 매매가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한 지표는 사실 입주 물량밖에 없습니다. 입주 물량은 지금 21년, 22년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 시점으로 봐도 좀 적정 물량 형태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앱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미분양이라든지 공급 물량 같은 거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라는 건데, 이게 지인에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의 흥덕구, 아까 말씀드린 지웰 2차 아파트를 추가하고, 그리고 청주의 라이벌격인 천안의 대장 아파트를 서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입지상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7년 초반만 하더라도 두 개의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한 10%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지웰더샵이 뭐 한 5억 가까이가 되었다면, 지금 지웰 2차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정도 선이었는데, 신물당의 더샵은 8억에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 청주의 복대동 지웰 2차는 아직 5억 언저리에 계속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청주가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실거래가까지 청주의 대부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 지역 분석을 한번 이전 좌표들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거를 성적을 매기자면 이렇습니다. 미분양 지표는 지금 좋음으로 볼 수 있겠죠. 1점 만점에 1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왜냐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 그래서 1점 만점에 0.5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격적 저평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천안, 세종, 대전, 어느 것 하나 대장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을 못 넘은 것이 없죠. 오히려 3천만 원을 넘은 세종, 대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주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세 변화를 보면 좋음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최근 시세 변화는 사실 미분양이 급감한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탑동 힐데스하임과 같은 그 구도심의 분양이 잘 됐고, 지금 프리미엄이 8사 기준 거의 4천, 5천까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시장이 뜨겁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그 반사광 가속기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청주로 점점 유입이 되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청주는 4점 만점에 대략 3.5점 정도 스코어를 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투자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반문을 하시는 게 어디를 사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디를 사야 되는지를 보려면 지금 어디가 얼만큼 올랐는지 그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호갱노노에서 각 동별로 아파트들이 서로 다른 그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곳이 어떤 변화를 지금 겪고 있고, 그렇다면 각 투자금별로 어떤 투자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은 이 다음 영상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아마론네입니다. 감사합니다.